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0일 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조선해양은 0.72%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조선업종에 좀 호재가 될 만한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게 있죠. 5월 달에 세계 조선 수주에서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전체 59%를 수주를 하게 되면서 지난 4월 달에 중국에게 뺏겼던 1위 자리를 다시 좀 찾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한국조선해양이 1년 동안 이제 목표 수주액이 있는데요. 이 목표 수주액이 있는데 지난번 기사에 나온 부분들로 보면은 벌써 이 목표 수주액의 75% 정도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사실 이제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배를 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편적으로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따내놓는 이 수주가 결국에 지금은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 수주를 따냈다, 호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적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실적은 한 2년 뒤 정도에 이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주를 많이 따놓는다라는 건 향후 실적이 결과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배를 만들면 계약금을 일부 받고요. 중간에 뭐 공정률에 따라서 조금 받고 보통은 인도할 때 나머지 잔금을 거의 다 받습니다. 인도할 때 돈을 받기 때문에 2년 뒤에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인식이 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수주를 많이 따놓는다는 건 향후 이 조선사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 해양 플랜트의 수요도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보통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수주 단위가 엄청나게 크죠. 수주 단위가 뭐 조 단위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해양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유가가 보통 해양 플랜트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불에서 한 80불 정도는 돼야 해양 플랜트는 수지가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유가 국면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양 플랜트 수요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 2000년대 이때 초반때 2010년도죠. 2010년도 때 이때 엄청나게 이제 호황을 좀 누렸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이고 하게 되면서 해양 플랜트의 수요가 늘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 70불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플랜트 수요 기대감까지 조금 더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도 올해 초과 수주 실적도 기대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 실적의 긍정적인 그런 이제 그 흐름도 예상이 되고 기술적으로도 주봉에서 보면 사실 이 종목이 진짜 이 하락 추세를 그린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 그려왔었거든요. 뭐 이렇게 그나 뭐 비슷하기는 한데 뭐 관점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하락 추세를 이어온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이 흐름을 이번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즉 중장기적인 이 종목의 방향성이 드디어 돌려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두 번째로 이제 이평선의 흐름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주봉인데요. 이평선들을 지난 10년 동안 정배열 만들어 놓고 올라탄 적이 없어요. 이 위로 솟구쳐 오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 위로 솟구쳐 오르면서 이평선들을 밑에다 다 깔아놨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거죠.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다가 좀 부딪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구간이 한 16만 원대 정도가 될 거예요. 16만 원대 그 언저리가 되는데, 그 구간이 이제 지지와 저항의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났던 구간이에요. 어떤 때는 지지 구간으로서, 어떤 때는 저항의 역할로서, 어떤 때 지금은 이제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일어났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 구간에서는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 한국조선해양이 한 16만 원대, 15만 5천 원대나 6천 원대 이 정도까지 오다가 이제 좀 꺾였는데, 이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일어났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뭐가 있냐면 매물이 많이 쌓여 있겠죠. 매물이 쌓여 있거든요. 이런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간이 좀 필요해요.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위로는 한 15만 5천 원대, 16만 원대의 저항을 공고히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로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우상향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기술적인 저항은 15만 5천 원대나 뭐 이런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태 있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런 상승 삼각 수렴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뭔가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따내놓고, 그리고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조선 업황의 또 호황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방으로 흘러 들어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수주를 많이 해놓는다면 향후 1년, 2년 뒤에 실적이 또 좋아지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향후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을 안고 결국에 여기서 이제 또 방향성이 위로 잡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고, 이게 어떠한 이 종목의 업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고, 뭔가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후판 가격 인상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후판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분 삼아서 또 쉬어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하나의 좀 악재가 된 거죠. 뭐 그렇게 악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겸사겸사 저항 때도 왔고, 후판 가격 인상이라는 그런 이제 악재,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여러 요소에 의해서 좀 차익 실현과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표시를 몇 개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의 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제가 이제 이전의 과거의 흐름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시점, 그 다음에 이 시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되겠고, 이 지점이 되겠네요. 이런 지점이 되겠는데, 이 지점이 다 언제냐면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이 지표가 30m로 하회했을 때입니다. 하회했을 때를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 지점이 보편적으로 이 주가의 저점이 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주 오진 않지만 RSI가 30m로 떨어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의 구간이다, 또는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이때 이제 떨어지고 나서 단기 반등을 보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밀리다가 역시나 이 구간에서 또 반등을 보였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역시나 반등을 보여줬고,
그리고 2월 달에도 역시나 이 구간에 저점 찍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한번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이 RSI가 30m로 떨어지거나 거기에 근접했을 때 저는 과매도 국면이고 단기적인 바닥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조정 국면이죠. 조정 국면인데 사실 바닥이 어디가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락 흐름들이 혹시라도 좀 더 전개가 돼서 RSI 30m에 근접하거나 30에 근접하는 상황들이 온다면 저는 아마 그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가 매수의 기회고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현재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뭔가 이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또 공매도가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런 조정을 통해서 다시 또 반등이나 이런 기회를 또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결국에 저점의 시그널인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럼 왜 떨어지느냐? 뭐 일단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수급이 일단은 부재하기 때문에 오늘 뭐 이 5월달 세계 조선 수주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가가 뭐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못 내는 거겠죠. 결국에 어느 정도 또 당연히 반등으로 갈 때는 외인들 기관들이 또 사서 들어올 텐데 지금은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부재도 가장 큰 뭐 하락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인들 기관들의 매도가 좀 멈추면서 바닥에 대한 이전과 같은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우리가 좀 그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하나의 상승 삼각 수렴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국조선해양이 놓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온다거나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안 내려오고 중간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그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올라가도 제가 봤을 때 15만 6천 원대 위로 단기간에 올라서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15만 6천 원대를 저항으로 두고 저점을 계속 높이는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될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반등의 자리를 포착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으니까 궁금증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공개되니까는요.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활용해서 도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무료방이 있습니다. 그 무료방에서는 장중, 시황, 그 다음에 실시간 속보 또는 속보에 따른 관련 이슈들 정리해서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무료방 참여를 원하시게 되면은 이런 친구 추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